예, 사귀려던 상대방 사람을 먼저 누는 역무원 동료였는데 이제 구애를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또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해서 그래서 판결이 바로 나오기 전에 보복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왜 이제 진작 구속을 시키든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총리까지도 더 이상 여성 약자에게 이렇게 이제 그 가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방을 위한 그러한 이제 강구하라 이런 뭐 지시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해자 이쪽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자기는 어쨌든 어떤 그 도애를 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이성적인 어떤 객관적인 판단은 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그, 사적인 서로의 관계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 다양한 면들이 있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어쨌든 여자 쪽에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무려 징역 9년을 구형을 받았죠. 그래서 뭐 9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생은 완전히 뭐 망했고 사실 그 재판 기소되면서 벌써 이제 그 직장도 이미 쫓겨났으니까 인생은 이걸로 망쳐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징역 9년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뭐 요즘에 그냥 아내를 그냥 잠자는데 살해한 그런 남자도 10년 정도밖에 안 받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에부터라도 페스카마호 살인자들 오죽하면 살인했느냐고 열심히 변호했지만은 말년에도 무슨 집안 가족을 이제 정신 문제 있다고 해서 잠자는데 살해한 아주 잔인하게 그런 사람을 사면했죠. 2, 3년 징역도 뭐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을 이제 많이 이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그런 이제 권력자들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만약에 이제 남자가 성적인 관련해서 시달림 끝에 살인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동정으로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뭐 이제 여러 그러니까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오히려 이런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제 성 관련 기타 여러 잡범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경우 이재명 당대표는 데이트 폭력과 살인하고 동격으로 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이제 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저촉되는 그러한 남자들을 잠재적 살인범으로 봐가지고 전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여론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범죄는 물론 예방이 최선입니다만은 무조건 예방만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 폭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범 관련 잡범들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가지고 살인을 못하도록 미리미리 죄다 구속시키자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건들 그런 경우를 다 어떻게 구속을 시킵니까? 그리고 형량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건 결국은 이제 사건들을 전부 이렇게 강력히 처벌하자는데 근데 살인의 경우는 아까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 같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입장을 이해해 주듯이 살인의 처벌법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 1, 20년 이제 그러고 말죠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 성 관련 잡범 이런 사람들이 살인의 유혹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성 관련 범죄자라면은 평생 굉장히 그냥 어떤 불명예와 그런, 이제 그런,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살인은 그걸로써 성 관련 죄가 좀 가려지고, 어찌 보면 또 그냥 오죽하면 살인했겠냐? 그런, 이제, 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성 관련 범죄라는 그런 이제 주홍 글씨, 이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쇄하고, 뭐 그렇게 비유하는 건 너무 또 그렇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이런 이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의 그런, 여생을 사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결, 원한을 풀고, 1, 20년 살고 나오는 거, 이것이 더 낫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 얘기는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살인에 대한 이제 너무나도 가벼운 죄, 처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살인은 이제 그 권력자의 권력 유지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할자 사람만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뭐 함부로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성 관련죄는 이제 처벌의 강약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저지르는 저촉되는 그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제 처벌이 이제 무거운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럼 왜 이런 그, 그 남자 가해한 애자 이제 그 남자는 강자 이제 여자는 약자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그 어떤 그 남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논리로만 계속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가해 남자와 피해 여자가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이제 그냥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스토킹 처벌로 고소해서 9년을 구형받았다니까 어떤 네티즌 얘기합니다. 야,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롭혔으면은 그랬겠을까? 얘기됩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는데 남자가 갖고 와서 자꾸 이제 괴롭힌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자고.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괴롭힌 게 없는 아무것도 없이 평온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괴로운 건 사실이죠. 근데 남자의 경우, 젊은 남자의 경우 특히 여성이 없이 혼자 산다. 이거 자체가 괴로운 거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 이거는 어떤 이제 배려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고 괜찮은데 남자가 귀찮게 가지고 괴롭힘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여자는 제로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0의 괴롭힘을 받았으니까 이건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죠. 근데 여자는 남자가 이제 격리돼서 아무런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이 상태에도 의식주가 보장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남자는 이 상태에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괴롭지 않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이제 접근하고 이제 구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코웃음을 치겠죠. 어?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아무 일 없었는 사람을 이제 괴롭혀가지고 그런 것이고, 남자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왜 자꾸 건드려서 피해를 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유리한 사람의 이쪽에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다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금 안 내고, 다른 거 안 내고 가만히 살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그냥 살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안 되고 빈부 차이가 끝내 해결 안 되면은 이런 이제 강도라든지 그런 강절도 같은 것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상태에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왜 건드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만히 물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제 강절도 같은 걸 행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쪽만 계속 우리가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계속 그래야 되는가, 이쪽이 가만히 좀 있고 이쪽이 어떻게 살든 간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득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이쪽 책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면서 소득을 분배해서 우리가 같이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남녀 역할 자체도 존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 살 수 있는, 여자는 그 존재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존재 그 자체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남자는 지상의 생명에서, 활동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 살지 않고 여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자가 이제, 이렇게, 문턱을 높임으로써,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 문턱을 높임으로써, 이제 이렇게, 생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고통 이런 거를 생각 안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이쪽만을 비난하지 않고 이쪽의 대처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우리 사회에서 비난하듯이 같은 논리 그런 것은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무슨 소리냐? 예. 근데 그러면 결국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절박히 원하지 않는데 남자는 이렇게 절박히 원하니까 그럼 남자를 자꾸 이렇게 그건 대개사정 아니냐? 여긴 여기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개사정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 되지 않느냐?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대로 살게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비유만은, 물론 그만하고, 부자와 빈자의 비유로는, 그러면은, 여자들은 남자 없어도 사니까, 그럼 놔두면 되지 않느냐. 그래, 놔두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얘기가 되기가 어려운 게, 남자들도 그럼 자기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여자 없이도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여자 없이도 살게 의식하지 않고 살게 그럴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역 의무라는 그런 의무로서 그 민방위 예비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그 여자들까지 포함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하고 관계없는 여자들까지 다 보호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남자에게서 이제 덜어감는 겁니다. 이런 체제하에서 과연 여자는 아무것도 남자에게 덜어주지 않고 나는 의식주만 편안하면은 이런 것이 혼자 살아도 괜찮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리냐 이런 논리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이것은 사회적인 이유고 인간 우주의 업보는 일어납니다. 이제 제천 화재에서 여성만을 위한 그런 집단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세모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남자들 3부자만 있는 가정도 물론 마찬가지로 불행하죠. 굉장히. 근데 어쨌든 간에 각자 흩어져가 되죠. 그 경우는 남자들은 날품팔이 하면서 살든가 그런데 여자들끼리 사는 건 가정은 단란하지만은 어떤 이제 지속적인 그런 유지를 한 사업 그런 것이 되기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단지 여자라서 더 이제 지원하는 거 이런 거 그러고는 싶어 하죠. 많이
일부는 그러죠. 이제 일부 권력자들 하지만은 그렇게는 좀 되기가 어려우니까 삼세모녀의 어떤 비극들이 일어났고 그 단지 경제적 비극뿐만 아니라 그 이번에 수해 그 신림동 수해에서도 옆집에 이제 똑같이 지하에서 가난해서라도 남자가 있는 집에서는 딸들을 구해줬고 여자 삼모녀라기보다 이제 두 자매하고 딸이었는데 그쪽은 이제 비극을 맞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그런 업보는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한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인간은 서로 돕고 사는 사회이고 이제 어느 쪽을 가해자 어느 쪽을 피해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난 정권에서 많은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정권은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려면 정말 진짜 쓸데없는 정권이고 만약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없다면 지난 정권처럼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리냐? 어? 그냥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부자들 가만히 있어도 사는데 왜 자꾸 건드립니까?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이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아서 애초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또 운명 자체가 타고를 타고나서 태어나서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몰리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데 심상정 전 대표라는 사람은 또 뭐 남녀 차별이 안 돼 있다. 그 남성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은 약자다. 뭐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러면은 뭐 강절 또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그것도 그럼 가난한 자들이 강자고 부유한 자들이 약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서로 주고받는 세상 이런 거에서 그런 거에서 좀 그야말로 진짜 진정한 성평등이라면은 그런 이제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봐야지 한쪽은 가해자, 한쪽은 피해자로 계속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럼 이걸 더 그걸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일을 없애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사귀는 걸 포기하고 디지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변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만 봐서 만족한다든가 인형으로 만족한다. 근데 그것도 많이 또 자꾸 단속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 관념으로 변태하면 굉장히 그냥 아주 좋은 거죠. 아니 변태가 뭐 상대방한테 삽입 선교를 안 해도 만족을 하는 그거가 그렇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죄악시합니까? 그리고 그런 디지털 성범죄도 일부 잘못된 미성년 그런 거를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디지털 어떤 대리만족을 위한 그런 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남자들을 이제 어떤 진짜 여자들을 구애하기 위한 그런 도전으로 내몰면서 또 그 상황을 그렇게 또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게 사회 권력층이 그런 젊은 남자들을 경쟁적인 위치에 내몰면서 또 조금 삐끗하면 이렇게 그냥 강력한 처벌로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 남성들은 상당히 자각을 해야 되죠. 지금도 느끼고는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이유, 원리 같은 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런 이제 강력한 처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여성들을 건드리는 것이 죄가 된다면은 여성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변태적인 그런 섹스라든지 디지털로 그런 이제 영상으로 만족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죠. 그러면 여자들이 편하고 귀찮은 거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건 또 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각종 사이트, 음란 사이트, 제3자한테 아무 피해도 주지 않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권력 구조에 의한 그런 농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권력 구조를 위해서 민중들 특히 젊은 민중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는 없애야 하겠습니다.